사옥 앵플러스 허브와 한국 엑셀러레이터 협회가 함께하는 시드 크레센도 제2회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시드 크레센도 시간입니다. 저희가 1회차에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과 관련된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대표님을 모시고 아주 심도 있게 그리고 재밌게 즐거운 시간을 가졌는데 첫 번째다 보니까 어색함도 많았고요. 물론 두 번째라고 해서 그런 게 없는 건 아니지만 지금도 굉장히 어색하지만 그래도 나름 의미 있는 시간들이었다는 주변의 평이 좀 있었습니다. 오늘도 그런 의미에서 좀 더 재밌는 아이템 그리고 재밌는 사업거리를 가지고 계신 대표님을 모시고 깊이 있는 얘기 그리고 이분의 성장성에 우리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를 깊이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신 우리 파트너님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경아 강파님. 네, 안녕하세요. 헥사곤 인베스트먼트 컨설팅의 강경화 팀장입니다. 저희 헥사곤은 이제 스타트업 투자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요. 거기에 기업 밸류업 활동 그리고 마지막 엑시트, IPO, M&A까지 도와드리고 있는 엑셀러레이터입니다. 오늘 함께 하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연습하셨나봐요. 굉장히 아나운서처럼 이렇게 안 하시네요. 긴장되는데. 자, 제 옆에 이제 서대웅 서파님 오셨습니다. 네, 저는 인투인 벤처스의 서대웅 이사입니다. 서대웅 파트너라고 해서 서파라고 서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저희 이제 초기 기업들을 주로 많이 만나 뵙고요. 엑셀러레이터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대표님 자료들 미리 봤고요. 좀 재미있게 제 역할은 조금 재미있게 또 용어도 좀 쉽게 돈 어떻게 버실 겁니까? 혹은 어떻게 지금 벌고 계십니까? 뭐 어디 투자를 가장 받고 싶으십니까? 좀 쉬운 용어들로 제가 좀 재밌게 하는 역할을 제가 해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는 여기서 이제 진행을 맡게 됐고요. 한국 엑셀러레이터 협회 사무국장 맡고 있는 공성현 공파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이라 첫 번째 시간에 어떻게 시간이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시간을 거의 저희가 했더라고요. 정신없이 하다 보니까 한 시간이 됐는데 오늘 두 번째는 걱정이 좀 됐습니다. 네. 어제 잠이 안 와서 늦게까지 술을 마시는 바람에 좀 어지럽긴 한데 아무튼 두 번째 시간 즐겁게 한번 꾸며 보겠습니다. 혹시 두 파트너님 드론 해보신 적 있습니까? 드론 많이 봤죠. 근데 제가 조종해본 경험은 없어요. 네. 드론 해보신 적 있어요? 아니요, 저도 해본 적은 없는데 근데 요즘 워낙 이제 이슈가 많잖아요. 전쟁에서도 쓰이고 그렇죠. 네. 워낙 투자 열기도 지금 뜨겁고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오늘 IR. 제가 사는 동네는 이제 축제에 불꽃을 안 터뜨리고 드론을 다 띄우더라고요. 그래서 드론으로 이것저것 다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좀 즐겁게 드론 비즈니스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오늘 또 마침 드론 비즈니스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나누실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클로버의 최태인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인사 부탁드리죠. 네, 안녕하십니까. 클로버 대표 최태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비즈니스의 주제를 하늘의 고속도로를 만드는 기업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뽑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첫 장부터 되게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보게 됐습니다. 뭐 대표님께서 클로버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시긴 할 텐데 저희가 미리 자료는 봤지만 한번 시간에 상관없이 충분한 얘기들을 이 클로버 소개를 하시면서 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화면 보시면서 이야기 좀 해볼까요? 저희는 이제 클로버란 뜻이 원래는 이제 로버가 라틴어로 오크나무란 뜻이고요. 클은 이제 한글명을 해서 큰 나무가 되고 싶어서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하나의 좀 큰 디딤돌이 되고 싶어서 클로버라는 명칭을 썼습니다. 저희는 이제 뭐 좀 전에 이제 드론 회사라고 소개를 받았는데 드론 회사는 아니고요. 그냥 소프트 회사입니다. 소프트 회사고 저희들은 이제 플랫폼을 개발하는 회사이고요. 모든 이제 대부분 이제 그라운드에서 아마 자동차나 고속도로를 보시게 되면 차량을 빨리 가기 위해서는 고속도로를 진행하시게 되는데 저희들은 하늘에 그 고속도로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공역을 분리하거나 뭐 그 하늘길을 만들어서 나중에 톨비를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예. 혹시 이 영화를 보신 적 있을 겁니다. 1997년도에 제 5원소란 영화고요. 이게 불과 25년 전에 했던 영화인데 저기는 이제 드론 에어택시라고 보통 요즘 에어택시라는 이제 그때 날아다니는데 도심 기간에 저기에 핵심 포인트는 교통관제예요. 저걸 어떻게
공역을 분리해서 어떤 에어택시는 어디로 날아가는지 어느 지점을 가는지 저게 어떻게 분리할까가 제일 최대 고민이었어요. 저는 저희 이제 개발한 지가 한 8년이 됐고요. 솔직히 얘기하면은 근데 이제 회사는 한 이제 4년 차로 이제 돌아가는 상태고요. 네네. 이 제품을 만든 지가 꽤 됐고 저희들은 저 공역에 대한 부분만 저기 포커싱해서 이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저기 이제 포인트라고 얘기하는 이제 공역에 특정 포인트를 둬서 저기 데이터를 얘기거든요. 날씨 정보부터 시작해서 뭐 실제 저 포인트마다 비행이 날아게 되면 비행 정보라든가 뭐 미세먼지 정보라든가 관련 환경센서 정보라든가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나서 저거를 이제 드론을 드론이 비행하실 때 저 그 데이터를 갖고 최적의 경로를 맞춘다든가 아니면은 그 위험한 지역이 아닌 지역을 비행한다든가 할 때를 쓰는 특허 기술입니다. 그래서 국내 해외 특허를 다 저희들이 다 등록되어 있는 상태고요. 네. 이 기반으로 통해서 저희들이 관제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 저희들은 뭐 2D를 못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이제 요즘 얘기하는 디지털 트윈, 향후에는 이제 메타버스라고 얘기하는 그 기반이 다 3D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서비스라고 해서 디지털 트윈 기반의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그게 기본적으로 이제 3D 지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 도심에 그 모터사이클 통해서 택배를 딜리버리 서비스 한다면 실제는 건물사이로 돌아다녀야 되면 실제 3D 공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3D 공간에서 저희들을 관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저희들 목적이고요. 뭐 당연히 저희들이 매핑 회사는 아니에요. 이런 매핑을 잘하는 회사와 공간정보 회사와 협업을 해서 그다음에 기체를 잘 만드는 회사와 협업을 해서 드론기를 만들어서 저희들을 관제하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아마 저희가 지금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기는 이제 송도 지역이었고요. 일단은 뭐 서울시를 안 한 거는 서울시가 지금 현재는 S맵이라는 지도를 갖고 있어요. 저거는 이제 국토부가 갖고 있는 V월드라는 지도고요. 저 기반을 통해서 저희들이 서비스를 해서 뭐 UAM 아까 이 에어택시라든가 드론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저게 일일이 하늘길이 보통 이제 코리도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 실제 저 코리도를 만들어서 비행을 할 수 있게, 그러니까 송도에서 인천공항을 가거나 김포가 가는 에어택시를 비행하거나 아니면 도시를 관제하는 드론을 통해서 관제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저게 이제 3D 기반으로 정말로 어떻게 가는지 시뮬레이션 통해서 하는 거고요. 만약에 기체가 있다면, 비클이 있다면 당연히 업로드해서 미션 비행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장점은 뭐냐면 저 길을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스타트 엔드 포인트만 주어지면 인공지능이 아까 데이터 기반을 통해서 항로를 만들어서 해주는 이 서비스 모델입니다. 이제 저희들 이제 특허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이제 공역을 분리하냐면 실제 특정 지역을 저렇게 분리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전체적으로 공역을 분리하거나 아니면 도심 지역을 내가 딜리버 서비스 한다면 그 지역을 하게 되면 포인트 클라우드처럼 저 포인트가 다 생깁니다. 저 이유는 뭐냐면 어느 지역은 건물이 있어 없어요 라고 인식을 해요. 그러면 그 데이터를 갖고 스타트 엔드 포인트만 주시면 그 다중기체를 한꺼번에 충돌하지 않게 비행할 수 있게 하는 게 저희들 이제 특허 기술이고요. 저 기반을 통해서 저희들이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작년에 저희들이 이제 딜리버리 서비스 하기 위해서 왼쪽 모델이 이제 V월드라는 지도고요. 실제 이제 오른쪽 모델이 저희들이 드론을 통해서 매핑을 해서 3D 지도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V월드 아까 그 전에 있는 V월드 지도는 실제 3D 지도가 아니고요. 생각보다 3D 지도가 완성이 안 된 거는 저렇게 매핑을 통해 3D 지도를 만들고 나서 서비스를 할 수 있게 하는 게 저희들 또 기본 모델이기도 하고요. 당연히 저 맵은 저희들이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공간정보 회사가 잘하는 회사와 협업을 통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저것도 아마 최근에 CU가 그 영어로 해서 이제 드론 딜리버리 서비스 한다는데 저희 플랫폼 갖고 이용한 겁니다. 아, 네. 예. 그냥 무조건 한 게 아니라 영월에 저희들은 저 제품을 납품을 해서 판매를 해서 저 플랫폼 기반으로 서비스할 수 있게 만든 겁니다. 저희들이 이 기술을 잘 쓸 수 있는 게 뭐냐면 기존에 갖고 있는 어떤 스마트 시티 관련된 그 플랫폼들이 있어요. 보통 이제 통합 플랫폼이라는 통프리가 보통 얘기하는 건데 있는데 저희 회사의 팀 멤버들이 다 스마트 시티를 했던 팀들이어서
그 스마트 시티 관련된 기반 플랫폼 기반으로 저희들이 드론 관제 플랫폼을 개발한 겁니다. 그래서 뭐 기존에 있는 오픈 소스를 갖고 개발한 게 아니라 데이터 프레임워크 자체가 또 전혀 다르고요. 뭐 1초 단위로 트랜잭션 처리하는 수도 수십만 건도 처리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이기 때문에 어떤 기체를 다 붙여도 문제가 되지 않고요. 기반 기술을 얘기하는 AI라든가 GIS 관련된 정보, 관련된 이제 매핑 정보 이런 기반 기술을 다 갖고 있다 보니 여기에 제 사업을 접근하는데 되게 수월하게 진행하게 됐습니다. 뭐 기존의 모델이 뭐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하나의 컨트롤을 갖고 하나의 미션 수행을 많이 하는데 저희들은 플랫폼이라는 기반에 하나의 게이트웨이 역할을 둬서 한 사람이 다중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다중 드론을 갖고 다중 서비스하는 플랫폼을 개발하는 게 저희들 기본 모델이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드론을 만들거나 서비스를 잘 하지 않고 잘하는 회사와 협업하는 게 저희들 목적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컨트롤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이 다 하는 거고요. 거기에는 AI도 들어가고 데이터 분석이나 이런 서비스 관련된 제어하는 이런 부분들을 다 저희들이 다 관여를 하고요. 실제 저희들이 드론을 못 만드는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드론을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드론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회사이다 보니까 접근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를 잘하는 회사가 협업하는데 생각보다 우리나라에 서비스를 잘하는 회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요즘 최근에 저희들이 이제 아까 얘기하는 어떤 사업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으면 서비스를 개발을 해서 지금 현재 접근을 해서 지금 현재 그 사업을 좀 확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거는 제 다음 페이지, 향후 페이지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최근에 CES 2021 2년 동안 혁신상을 수상받았고요. 이거는 뭐 저희들이 창업하자마자 연속으로 수상받은 거고, 뭐 또 내년도 2023년도에 CES를 냈는데 지금 현재 뭐 엠바고 상태여서 말씀을 드리지 못했는데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3년 연속 저희들이 좀 수상한 걸 또 기억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뭐 기술 레벨은 다 인정을 하고 있고, 또 하나 좀 그러니까 저저번 주에 저희들 두바이 가서 자이텍스라는 데 가갖고 1등을 했습니다. 그 IR 대회 나갔고 한국 기업은 한 100개 정도 참여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외국 기업 한 700개 정도 참여해서 거기서 당당하게 1등 10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두바이 같은 특징이 뭐냐면 거기는 이제 도시가 새로운 도시를 개척하는 거여서 에어택시를 2024년부터 띄우겠다는 그 포부를 갖고 있어요. 비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관제 시스템이 저희들의 좀 이슈가 됐던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 시장은 뭐 우리나라 지금 현재 2025년 기준으로 그랜드 챌린저 UM의 그랜드 챌린저 사업을 통해서 모든 대기업이 다 이 사업에 좀 포커싱돼서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이 사업을 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은 뭐 사이트를 많이 개발하려고 하는 게 저희들 목표입니다. 드론에 관련된 뭐 그 골프장 관리라든가 농업 방지라든가 지제체 관리라든가 아까 딜리버리 서비스라든가 산림 감시, 해양 감시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사이트를 계속 개발을 하고 있는 추세고요. 이런 서비스 모델도 저희들이 계속 개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좀 이제 노하우가 쌓이게 되면 향후에 UAM 시장까지 이제 컨트롤 제어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서비스 서플라이드 입장에서 볼 때 이렇게 다양한 서비스를 저희들이 제공할 수 있는 게 저희들의 시장의 어떤 진입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아까 저희 제품 1.0 버전이 2019년도에 시작을 해서 2020년도에 그 두산 DMI라는 지금 수소 드론이 있을 겁니다. DMI라는 거기다 저희들 제품을 좀 쓰고 있고요. 유지 보수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하는 이제 작년에 영월에다 제품을 판매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농업 방제도 뭐 한 사람이 다중 드론을 띄워서 하는지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기존에 농업 방제는 하나의 기체 갖고 3명이 좀 오퍼레이터가 3명이 좀 붙어서 좀 하고 있거든요. 이걸 한 사람이 뭐 여러 대를 동시에 방지할 수 있는 이런 기술을 저희 플랫폼을 통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고, 이런 때 사이트 서비스를 뭐 계속 개발을 또 하겠지만 일단은 핵심 기술을 또 개발하는 이제 정부 과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 DNA 5G 기반의 DNA 플러스 과제나 아니면 무이동체 원체 기술 개발 이런 사업들은 실제 드론 관제는 다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뭐 기체를 만드는 게 아니라 무조건 관제 쪽에만 포커싱 돼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올해 이제 사업이 끝나는 V월드 과제에 저희들이 이제 최종 이제 완료하는 사업 과제 저희들이 주관사이면서 하는 과제가 이제 있습니다. 뭐 저희가 회사 플레이어들 보면 솔직히 얘기하면 국내에는 경쟁사가 없고요.
그 다음에 해외도 솔직히 3D로 공역 분리하거나 이런 서비스 하는 데는 저희들이 독보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요즘 이제 많이 비교하는 게 드론 회사들, GCS라고 하는 이제 서비스 하는 회사들이 이제 그 외국계 기업인 그 UGCS라든가 플라이트 베이스라는 회사들이 있는데, 당연히 이제 기능적인 면들은 이쪽이 더 강하지만 실제는 공역에 대한 뭐 공역 설계하거나 뭐 검증하거나 관제하는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탑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타겟은 일단은 드론 관제 시장을 첫 타겟을 하고 있고요. 이 시장은 생각보다 매년 예측한 시장보다 커지고 있어요.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 지금 모든 대기업들이 다 뛰어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이나 항공관제하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ATM이나 에어 트래픽 매니지먼트라는 이런 모든 공항에 있는 이런 항공사들도 이런 UTM 사업에 다 뛰어들고 있고요. 이걸 뭐 전 세계적인 트렌드이고요. 아마 SKT도 드론 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 뭐 LG 플러스부터 해서 뭐 KT도 당연한 거고 있고요. 뭐 대한항공도 다 똑같습니다. 지금 이 사업에 모든 사업들이 다 뛰어드는 상태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규모보다는 엄청난 시장이 지금 그 예측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좀 글로벌하게 진출하기 위해서 좀 다양한 저희들이 접근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그 완스카이라는 회사는 원래 위성 쪽으로 되게 탁월하게 돼 있는 부분이에요. 좀 탁월한 회사인데, 그 현대자동차가 미국의 UAM 사업에서 슈퍼럴이라는 회사를 차렸는데, 그 중에 UTM 관련된 UMTM 관련된 관제진을 완스카이랑 협업을 했어요. 근데 이 완스카이는 저희랑 협업을 했습니다. 이게 좀 약간 좀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프리컨티스트 회사는 이제 인천공항, 김포공항의 ATM, 아까 얘기한 항공관제하는 프로그램이 프리컨티스트라는 회사예요. 유럽 마켓 85% 차지하고 있고요. 아마 ATM기에서는 거의 삼성입니다. 독보적인 존재이고, 이런 회사들도 저희랑 NDA 계약과 MOU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면 저런 회사들과 협업을 하는 이유 중 하나가, 첫 번째는 저희들이 항공관제를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프리컨티스라는 회사랑 협업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UMT 위해서는 뭐 저고도 이송이라든가 이런 그 기본 기술도 필요한데, 그래서 완스카이랑 협업을 하는데, 저기도 다 UTM 사업을 다 준비하고 있고 제품도 다 있습니다. 결국은 적과의 동참을 다 하고 있는 거고요. 저쪽에 있는 회사들과 협업을 같이 하고 있지만 결국 저희들과 또 협업하는 이유 중 하나가 3D로 관제하는 거 저희들이 전 세계에서 넘버 1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업을 하는 겁니다. 결국은 뭐 지금 현재 사업은 완스카이라는 또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글로벌하게 진행하는 것들도. 저희들은 이제 공간에 좀 많은 기회가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쉽게 얘기하면 이제 저희가 비즈니스학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원래 김삿갓이 대동강은 국가 거지만 물은 개인이 팔듯이 공역은 국가 거지만 저희들이 만들어서 공역을 만들어서 우리가 팔아보는 이런 사업을 하고 싶다. 그래서 원래는 저희들이 키로당 100원입니다 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번에 이제 두바이에서 발표할 때는 키로당 1000원입니다 라고 했어요. 1달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더 히트를 쳤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통 UM 타겟에서 한 10만원, 20만원 정도 비용을 얘기를 해요, 많이. 그러면 그 비용을 이제 여기서 한 30km 정도로 친다면 3만원 내도 누구나 다 낼 수 있는 비용이라는 거죠, UM을 타기 위해서는. 그래서 공역에 좀 어떤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그걸 이제 비용을 발생시키는 이런 사업이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제일 기술 레벨이 잘 됐기 때문에 아마 좀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